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현대철도공학입니다. 이게 단순히 선로 깔고 기차 만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을 버텨야 하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도전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또 돈도 아낄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엔지니어들이 벌이는 거대한 줄타기 게임 같은 거죠. 결국 엔지니어의 진짜 실력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능, 비용, 리스크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균형점, 이른바 스위트 스폿을 찾아내는 것. 생각해보세요. 성능만 무작정 좋게 만들면 당연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반대로 돈만 아끼려고 하면 안전은 보장 못하죠.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돈, 계획? 아니죠.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즉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신뢰라는 걸 그냥 믿어주세요 할 순 없잖아요. 이걸 공학적으로 딱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램스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4가지 질문이에요. 얼마나 고장이 안 나는지,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지, 고장나면 얼마나 빨리 고치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고장이 나도 안전은 한지,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뢰성. 이건 말이죠. 시스템의 기본 체력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차를 살 때 저 차는 잔고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공학에서는 이걸 MTBF, 평균 고장 간격이라는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기계라도 영원할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고장이 나기 마련이죠. 바로 여기서 정비성, 즉 시스템의 회복력이 중요해집니다. MTTR, 평균 수리 시간으로 측정하는데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승객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가용성,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에 기차를 탈 수 있는가 하는 건요,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수학 공식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고장 안 나는 시간, MTBF는 길수록 좋고, 고치는 시간, MTTR은 짧을수록 좋고, 이 둘의 조합이 곧 우리가 시스템을 얼마나 믿고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했으니 이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거대 프로젝트의 비용, 사실 우리가 보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큰 돈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 빙산을 생각해 보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보는 철도 건설 비용은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게 진짜 충격적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기 건설비, 즉 캐펙스는 전체 비용의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요, 전부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운영, 유지보수 비용, 바로 오펙스입니다. 이게 바로 LCC, 총 생애주기 비용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당장 눈앞에 초기 건설비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초기에 아낀 몇 푼이 나중에는 수십 배의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자갈 궤도랑 콘크리트 궤도를 비교해 볼게요. 자갈은요, 처음엔 싸요. 근데 계속해서 자갈도 채워줘야 하고 손봐줘야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 줄줄 새는 거죠. 반면에 콘크리트 궤도, 이건 처음에 목돈이 확 들어가요. 비싸죠.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으니까 75년, 100년 이렇게 길게 보면 훨씬 더 똑똑하고 경제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신뢰성 문제랑 비용 문제를 엔지니어들은 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걸까요? 이 모든 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 V사이클이라는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이거 집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먼저 V자의 왼쪽을 따라 내려가면서 어떤 집을 지을까? 전체적인 계획, 즉 요구사항을 아주 세세하게 정의해요. 그리고 바닥을 찍고 V자의 오른쪽을 따라 다시 올라오면서 실제로 벽돌부터 쌓고 창문 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약속했던 그 계획과 정확히 들어맞는지 하나하나 검증하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실행을 보장하는 정말 체계적인 방법이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유난을 떠냐고요? 자, 이 숫자를 보세요. 100배. 만약 설계 단계에서 발견했으면 100원으로 고칠 수 있었던 실수를 나중에 다 지어서 운영하다가 발견하면 그 비용이 1만 원, 즉 100배 이상으로 불어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V사이클은 뭐랄까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하면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참사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계획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례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토지 보상 문제처럼 계획에 없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터져 나오니까 프로젝트가 그냥 막혀버린 거죠. 결국 이걸 해결한 건 더 나은 계획이 아니라 이 혼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프로젝트 관리, 즉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힘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엔지니어링의 세계를 기술이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그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유지 보수의 혁신입니다. 옛날 방식은 어땠을까요? 그냥 예방 정비였어요. 부품이 멀쩡하든 말든 그냥 정해진 날짜가 되면 무조건 교체하는 거죠. 좀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 예측 정비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랑 AI가 이 부품 3주 뒤에 고장날 확률 95%입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린 고장나기 바로 직전에만 가서 손보면 되는 거죠. 이런 마법 같은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 세계에 있는 철도 시스템 전체를요, 컴퓨터 가상 공간 안에 쌍둥이처럼 똑같이 복제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철도의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 가상 쌍둥이가 현실과 똑같이 살아 숨쉬게 만드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이 디지털 트윈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완벽하게 묶어줍니다. AI가 고장을 예측해서 램스 지표를 최고로 유지하고 불필요한 교체를 막아서 LCC, 즉 총비용을 확 낮춰주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엔지니어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성능, 비용, 리스크의 완벽한 균형점, 그 스윗스폿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정말 게임 체인저죠. 자, 오늘 우리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철도공학의 세계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철도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할 수 있게 됐다면 과연 내일은 또 어떤 것들을 가상화해서 우리의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